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안의 중요 내용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한다는 거고요. 네.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하고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둔다는 거죠. 국무총리 산하에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도 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검찰이 죽고 또 두 기관이 새로 태어나는 변화 같은데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좀 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국무총리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보다 좀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양자 간의 업무 조정이나 이제 관련자들의 징계, 감찰 이런 업무를 좀 담당하실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렇군요. 이런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검찰 개혁안을 신속하게 입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청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신중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검증을 거친 다음에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아마 지금 형사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먼저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을 때 그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어굴이라고 할게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어굴이 직관적이어서 좋네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겠죠. 그쵸. 경찰에서 낼 수 있는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 송치 결정은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고소장에 있는 사실이 다 맞고 혐의가 있다. 고소당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이제 송치된 사건을 한번 보고 기소할 수 있구나. 그러면 기소를 해요. 이게 좀 부족한데? 보완 수사가 필요하겠어. 하면 현재는 이제 검찰에서 조금 보완 수사를 직접 하든지 아니면 경찰로 돌려보내요. 다시 해와 이런 건가요? 그렇죠.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이제 이게 죄가 안 되겠다. 이 경우에 사건을 보내는 게 아니고 기록만 송부해요, 검찰에. 그래도 기록은 넘겨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검찰에서는 기록을 한번 보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 조금만 보완하면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불송치 결정 좀 부당하다 판단이 되면 재수사 요청을 해요.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고소한 내용이 맞고 이 정도면은 기소가 돼야 되는데 검찰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사건이 그냥 무조건 송치가 돼요. 검찰은 또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든지 보완 수사 요구를 하게 되죠.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한 번만 돌아올까요? 계속 돌아오고 있죠.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수사 지휘권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면 경찰에서 무조건 따라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완 수사 요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검찰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절차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사님, 근데 제가 열심히 들어서 이해도 다 했거든요. 원래 좀 저렇게 복잡한 과정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한번 바뀐 거예요. 바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일보의 이유지 기자님이 쓴 기사 하나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끝을 볼 수 있을까? 사기를 당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째. A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사 초기에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8개월간 소식이 없다가 돌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길래 어리둥절했던 것도 잠시 수사가 미진하다고 사건이 경찰로 돌아왔단다. 몇 가지 서류를 보탠 경찰이 생각보다 빠르게 같은 내용을 송치했다.
검사는 다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네, 누구 잘못인가요? 그 다음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또 내려왔어? 지역 일선서에 근무하는 비경위는 막 출근해 킥스 화면을 살펴보다 한숨부터 내쉬었다. 검사로부터 벌써 3번째 내려온 보완 수사 요구, 피의자 진술, 진단서, 피해 현장 기록 등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넘겼다. 검사는 관련 서류가 피해자의 일방 주장에 치우쳤다는 걸 문제 삼았다. 도대체 검찰에선 뭘 하지? 수사 지휘를 안 하고 보완 수사 지향한다니 이해도 가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만 해선 답이 없다. 가뜩이나 장기 사건 정리하라고 위에선 난리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도 눈에 밟힌다. 차라리 검사실에 전화해서 필요한 걸 한꺼번에 말해보라고 전화를 해볼까? 하고 전화기를 들고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내려놓는다. 일단 해달라는 대로 해보고 넘기자. 숙제검사는 선생님도 아니고 잘못했네요, 검찰이. 다른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아니 이걸 이렇게 송치했어? 킥스를 확인한 수도권 검찰청 형사부 C검사의 하루도 탄식으로 시작됐다. 몇 번째인지 피해자가 다수인 전세 사기 사건, 경찰이 보낸 기록에 이번엔 피의자의 계좌 추적 내역이 빠져있다. 전세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는 사기죄 구성 요건인 고의 입증을 위해 필수다. 피의자 진술은 바뀌면 그만이다. 이대로는 기소해도 유죄 입증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경찰에 연락해 법리랑 증거를 설명했다간 사라진 수사지휘권 논란이 일어 고달파질 게 뻔했다. 이달에 끌어안고 있는 사건만 200건, 한 건당 기록이 수십 건이다. 불송치 사건은 또 어떤가? 90일 내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도 쌓였다. 꼼꼼히 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경찰이니 알아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치솟는다. 곧 인사가 나면 후임자가 승계하겠지. 결국 손은 보완 수사 요구 버튼으로 향했다. 그렇게 전세 사기 사건 번호는 화면에서 사라졌다. 다시 경찰의 시간이다. 근데 또 이 입장을 들어보니까 또 숙제를 또 제대로 안 해온 경찰도 잘못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기사에서도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피해 입은 분들이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꽤나 좀 걸릴 것 같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수사기간이 지금은 길게는 2년 내지 3년. 어머, 너무 길어졌는데요? 네. 이제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에는 평균 142.1일,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에는 평균 312.7일, 수사기간이 거의 2.2배 증가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 선배 변호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22년에 고소한 사건이 어제 송치됐다. 22, 23, 24. 근데 또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또 지나버리면은 또 입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실제로 2023년경에 발생한 자동차 담보대출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 상태로 그냥 공소시효가 도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네. 담당 경찰관 분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고소인 입장에선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검찰도 그 정도로 지났다면 빨리 좀 해라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이제 재수사 요청을 하는 순간 사건 번호가 이제 검찰에서는 없어진 거고 그 사건 좀 빨리 하라고 이제 접촉할 사람도 없고 권한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검사의 보완 수사 권한을 좀 없애버리면 핑퐁이 없어지니까 좀 빨라지지 않을까요?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그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법률적인 지식이나 이런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수사 의지가 좀 부족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내 걸 제대로 안 봐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경제 사건이나 이제 금융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 이제 거예요? 민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상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생각보다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변호사의 자문도 좀 쉽게 구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고소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최대한 자세하게 사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강해드리고 이러면 이제 고소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될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입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간극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개혁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수사 단계에서 사실 이제 초종 수사 능력은 경찰이 굉장히 뛰어나요. 거기에 이제 이분들의 전문 지식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검찰의 그 전문성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또 직접 몸을 담고 계셨던 조직인지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검찰 내부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논의가 되는 뭐 검찰청 폐지 같은 거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라면 좀 싫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이 경력을 쌓아 오시면서 네. 일반 서민들이나 고소인들이 고소를 한 그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지 의심이 된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기사에 김예원 변호사님이 지금 언급이 되셨는데 네네네. 그분이 의견 하나 제시하셨더라고요. 검찰의 인지수사와 수사 개시권을 폐지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시켜서 책임을 지우고 이제 모든 사건을 송치해서 전 단계에서 검경이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그렇군요. 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제 삼는 게 정치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인지수사와 수사 개시권을 뭐 폐지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수처 같은 데도 하시면 되고 하는 거니까. 다만 이 부분의 수사의 문제점을 이유로 다른 사건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굉장히 장기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시고 그 영향력을 검토하시고 이렇게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풍부한 지식 얻어갑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